공부하느라 힘드시죠?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수험생이나 가족이나 모든 긴장,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시험 때문에 예민해지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또 시간도 아까워서 밥도 안 먹게 되고 심지어 먹어도 소화도 안 되니 진짜 부모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력을 발휘하려면 마지막 정리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시험 전날이라고 긴장하거나 또 잠을 못 자거나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부탁은 그냥 평소처럼 해 주십사. 이게 제 부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 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양락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왜 평소에 사람들이 좀 속이 더부룩하다, 뭐 좀 속이 쓰리다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이걸 그냥 단수 소화불량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면요, 대부분은 단순한 소화불량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안에 기질적인 병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소화불량이 있는데 더 심해지거나 더 악화되거나 빈도가 증가되면은 혹시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 하고 한 번 정도 검사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속쓰림이나 뭐 속이 더부룩한 이런 증상들은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걱정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위염이나 궤양이나 뭐 드물게 위암 같은 게 있어서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히 많다는 이 헬리코박터 균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뭐래도 우리 먹는 음식물이 너무 짜고 맵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험생도 물론이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 스트레스상에 있는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원인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민 70%가 헬리코박터균이 있거든요. 70%.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저희 나라 사람들은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이 위 건강에 상당히 안 좋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경쟁이 심한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성도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소화불량도 소화불량이지만 주위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소화제를 쉽게 구입을 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교수님? 뭐 일시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뭐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거를 장기간 뭐 드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소화제 없이는 소화가 안 되게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드시는 건 안 좋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증상만 좋게 하다 보면은 혹시 다른 병이 있는데 그거를 진단 못하고 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건 상당히 안 좋고요.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소화제마저도 의존성이 생기면은 큰일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될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적인 거 드시면 더 많이 불편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속쓰림과 소화불량. 그 아프신 게 식사 대부분 전 저절로 먼저 낫겠지 하며 네.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증상이 오래 지속될수록 위 점막이 약해지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위 점막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 소화가 안 된달지 그러면 뭐 췌장이나 담낭처럼 이제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기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내시경으로는 안에를 들여다보지만 바깥쪽은 못 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복부 초음파를 같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위내시경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는 위 점막의 상태와 위의 위축 정도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위염이나 위궤양은 물론 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식도,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기 질환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내시경은 최근에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중에서는 가장 정확도가 높고 또한 조직 검사나 기타
그런 검사를 역시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우선 위산 과다 분비를 막는 위산 분비 억제제하고 이제 위장 운동에 잘 되게 이렇게 이 위장 운동을 촉진해 주는 운동 그런 제제나 아니면 제산제 흔히 얘기하는 짜먹는 약 이제 그런 것들을 병합해서 쓰게 되는데 환자의 증상이나 아니면 내시경에 따라서 어떤 심각한 그러니까 염증이나 궤양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약의 조합은 개개인별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직 검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힘든 내시경 대신 요소 호기 검사를 통해 간편하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호흡을 통해서 요소 그런 효소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헬리코박터균을 갖다가 편안하게 내시경을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가장 또 정확도도 높은 그런 방법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돼 위염이나 위궤양이 동반된 경우에는 제균 치료가 필요한데 1, 2주 정도 항생제를 복용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앨 수 있다. 모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균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생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한 60, 70% 이상이 감염돼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균 양성자라고 해서 추후에 암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속이 안 좋다고 소화제만 먹지 말고 지금 위 건강을 점검해보자. 네,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위염이나 위궤양이 오래되면 암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시거든요. 맞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위염이 오래되게 되면은 위 점막이 변합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위축성 위염이 있다, 장 상피 현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위염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위궤양이 있는 경우는 위궤양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 판단해서 치료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위장병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도 참 중요한 들이지만 우리가 증상만 가지고는 잘 모르거든요. 뭐 의사들도 그렇죠? 모르는데 네. 실제는 네. 그래도 우리 몸에 정말 이 바라는 신호에 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위장병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속쓰림 아닙니까? 네. 예, 속쓰림 하나만으로도 지금 진단이 되나요? 진단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요.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모든 환자들을 다 검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판단이 중요한데 일단 증상이 원래 있던 분들인데 최근에 더 심해지거나 또 중요한 거는 이유 없이 몸무게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안 좋은 사인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대변을 봤는데 대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뭐 아주 검거나 피가 보이거나 그런 일련의 어떤 알람 사인이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고요. 아무런 증상이 없이도 가족 중에 뭐 형제나 부모님 중에서 위암이나 뭐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은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네. 가끔 왜 식사를 하다 보면요. 좀 예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밥 먹다가 트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꽤 계신데요. 혹시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위에 음식이 머물러 있다가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평균 6시간 정도 되는데 그게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길어지면은 음식이 소화될 때 가스가 생기는데 그게 식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트림입니다.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트림을 많이 한다, 자주 한다 하면은 혹시 위나 장이 어디가 좁아지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쌤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스트레스가 제일 문제 같습니다. 네.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급하고 모든 게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선생님들 클리닉에서 보면은 아 위장병의 제일 큰 원인이 스트레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럼요. 저희가 쉬운 예를 들면은 기분이 나쁘거나 뭐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입맛도 없고요. 식사를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특별한 병이 없어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은 몸에 안 좋은 호르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화를 저하시키고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건강하게 위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정리 좀 해주세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선생님들? 주로 좋아하는 게 인스턴트 음식, 네. 뭐 라면,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저도 좋아하는데 그런 음식들은 단점이 소금이 많고요, 지방 함량이 많거든요. 그런 음식들이 상당히 위에 나쁘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지만은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학원 갔다가 늦게 집에 10시, 11시에 오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밤에 과식하고 주무시게 되면은 아주 위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허기만 채울 정도로 가볍게 드시고 그리고 주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재료들로 이루어진 그런 음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병원 이학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병을 부른다. 병을 보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야 산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위 건강은 역시 식사 습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저녁 식사 도중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진 막사라 씨. 과연 그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까? 오늘도 많은 업무로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막사라 씨. 으아, 짜증 지대로다. 뭐야? 어디 많어? 아이고 언제 나야 돼 이거? 으아, 짜증난다, 짜증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배는 또 고프냐? 아, 속 쓰려. 아 우리 여봉봉이 해준 된장찌개 한 숟가락만 먹고 왔었거든. 배고프시네. 와, 된장찌개. 배에서 요동을 친다, 요동을 쳐. 이러다 가정이 또 난리치겠네. 근데 배고픈 건 어쩌냐? 그래, 차라리 일이나 하자. 일 딱 해놓고 재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허리요? 야, 뭐해? 너 컨디션 되게 안 좋아 보인다. 아 내가 5분만 빨리 일어났어도 밥을 먹고 오는 건데 지금. 또 아침 안 먹고 그냥 왔구만. 배가죽이랑 등가죽이랑 달라붙었어. 야, 그건 아니지. 배고픈데 이래? 야 그럼 배가죽이랑 등가죽이랑 떨어져 있냐? 완전 웃기다 너. 아 밥 먹었어? 당연하지. 야, 나 아침 안 먹으면 완전 쓰러져서 안 돼. 점심 언제지? 아 야, 점심은 우리 수타 짜장 어때? 아니면 전주 식당에서 대패 삼겹살 먹을까? 아니, 어라? 갑자기 제 머리가 왜 햄버거로 보이냐? 왜 이렇게 입에서 침이 고이냐? 맛있겠다. 노란 치즈에 짭조름한 패티 한 장 쫙 깔아서 돌겠다, 돌겠어. 다 먹고 싶냐? 워이. 그래, 집중하자, 집중해. 막사라. 안 돼. 조금만 참자. 그래. 차라리 일이나 하자고. 막사라, 일하자. 일에 집중. 배고프니까 집중도 안 되고 일은 해야 하는데 피자, 불고기, 삼겹살. 아침을 걸은 막사라 씨. 오전 내내 밥 생각에 일은 뒷전이다. 여기서 막사라 씨의 첫 번째 문제점은 불규칙한 아침 식사. 아침을 자주 거르게 되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위에 상당한 부담을 줘 위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
드디어 점심시간. 기다려라, 이 오빠가 간다. 요호. 이모, 예, 여기 늘 먹던 거 갈비탕 12인분 주세요. 빨리 나와라, 빨리. 허리업, 내가 모조리 다 먹어주겠어. 왔구나, 왔어. 어서 없소. 우리가 아니래. 우리가 아니야. 대체 언제 나오냐? 스멜 좋아. 얼마 만에 맡아보는 고기 냄새야. 나의 일용할 양식, 매력 덩어리 갈비탕. 좋아.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내가 다 먹어주겠어. 똥똥한 갈비살. 자, 그럼 한번 시식해볼까나? 그렇지, 이 맛이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나 왜 이렇게 기분 좋은 거니? 먹어. 아니, 감히 어딜 건드려? 이건 내 거라고, 내 거. 천천히 좀 먹어. 이거 속상이야. 네가 아침을 굶어봤어? 예? 못 먹는 아픔을 느껴봤냐고. 예? 빨리 먹어요. 음식도 빨리 먹을 거 아니야. 그래도 씹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천천히. 그래도 위장병 걸려. 내 위장은 돌도 씹어 먹어. 왜 그래? 야, 이거 뼈 다 씹어 먹을 거야? 천천히 먹어. 너 때문에 왜 끊겼잖아. 진짜. 밥은 참으로 쉼없이 먹어야 되는 건데. 자, 기를 모아서 다시 한번 먹어볼까나. 자자, 얘들아 가라. 이게 바로 진기는 게 흡입쇼. 얘는 아직 먹고 있구만. 역시 국물까지 쭉쭉 빨아 해치워버린 낙사라. 유이. 아이, 근데 속이 왜 부글부글. 이상하다. 막사라 씨의 두 번째 문제점은 빨리 먹기. 밥을 빨리 먹으면 포만감이 늦게 찾아오므로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여보세요? 여봉봉 나왔어. 왔어? 배고파. 밥 줘. 자기 오늘 먹고 온다 그래서 나 밥 안 해놨는데? 안 뭐야? 먹고 왔어? 배고프단 말이야. 라면이나 끓여. 알았어. 이거야, 이거. 뜨거. 오늘따라 면발 제대로다. 그래, 먹는 게 남는 거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역시 컵라면은 이 정도는 먹어줘야 좀 먹었다 싶지. 막 들어와. 자, 그냥 관두기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이 라면의 향기 스프 향 제대로인데. 매일 이렇게만 먹고 싶다고요. 몇 개를 먹는 거야? 작작 먹어, 작작. 이제 그만 먹어. 나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내 집에서 라면 먹는데도 당신 눈치 봐야겠어. 아니, 오늘 정도껏 먹어야 내가 말을 안 하지. 그렇게 배 터지도록 먹으면 속 다 버려.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여보! 여보! 왜? 왜 어디 아파? 왜? 세 번째 문제점은 과식.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다른 장기로 넘어가지 못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위 점막을 자극해 위장병을 유발한다. 빨리 먹고 안 먹고 많이 먹는 잘못된 식습관, 여러분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좀 찔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부터도 아침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점심시간 기다려지고 음식을 보면 또 막 욕심이 생겨서 또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생활 습관들이 또 위 건강에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먹는 게 정말 문제 같습니다. 우리는 한 끼 10분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결례되는 표현을 하면 그냥 막 퍼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입에 30번 씹고 한 끼에 30분은 걸려서 먹어라. 여러분, 우리 침만큼 강력한 소화제가 없습니다. 이 침 속에는 항암력도 있고 항균력도 있고 또 침 속은 면역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반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넘겨버리니까 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좀 내가 최소한 양보를 하더라도 한 입에 20번 씹고 최소한 20분은 걸려서 식사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위해 건강을 생각한다면 맵고 짠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천천히 꼭꼭 씹어서 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